자, 스카 어떻게 봤을까? 뭐 좋은 거죠 뭐. 아니 근데 예. 이제 우리 정 선배님 개인적으로 대학 선배님이세요. 아, 그래요? 예, 예. K대. 오. 예, 대학 선배님이신데 정 선배님 말씀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재원 대책 문제인데 실은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 셋이 또 저희들 책임이기도 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 정부에서도 가령 건강보험 보장성을 뭐 3,800개를 더 추가로 확대하고 뭐 이것저것 다 확대하고 기초연금 뭐 이렇게 늘리겠다 또 아동연금 주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연말에 예산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회에서 오케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근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게 장기적인 재원 대책상 또 세금 걷는 어떤 플로우 차트로 봐서 이거 불가능하다 싶으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가 대통령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 당신 생각은 틀린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재정 추계 예측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지난번에 그 일자리 추경이라고 지금 11조 내놨을 때 그렇죠. 이게 무슨 일자리냐. 그리고 이게 도대체 그 일자리를 그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국가 재정에 장기적으로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냐. 아이들 또 창업정신이라든지 이런 데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냐. 국회에서 많이 잘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비비에서 갖다 쓰라고. 예.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국회의원의 권한으로서 통제를 하면 되고. 이야, 이제 국회의원 권한이 세네요.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지만 예.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역할이 예.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전체적인 어떤 이 대한민국의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예. 그걸 판단하라고 국민이 알겠습니다. 뽑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본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본론이에요. 넘어가십시오. 아니 근데 전당대회는 잘 준비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본론 얘기를 좀 들어야죠. 아니 뭐 이재정 의원님 얘기 듣고 듣고. 어머, 3대 1이야. 제 입장에서 3대 1이네. 네. 3대 1이에요. 네. 저는 중립 2대 1. 자, 말씀하시죠. 예, 뭐 쇼통이라 말씀하시는데요. 각본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소통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님들 질문하는 방법을 잊고 계셨던 지난 기자회견들 보셨죠? 이제 비로소 기자로서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를 알아가고 계십니다. 정말 각본 없이 외교, 경제, 안보, 국방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대통령 스스로 브리핑 완벽하게 해내셨다고 보거든요. 그게 진짜 쇼통인지 소통인지는 국민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할 때마다 돈을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통을 하지 않고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거나 소통을 하지 않고 자원외교에 펑펑 쓰던 그 시절을 생각하신다면은 국민이 꼭 필요한 영역에 제대로 돈이 쓰이게 할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또 뭐 자원 마련 재원 마련 얘기하셨는데 외신도 평가하더라고요. 그 부자 증세 고액 소득자 증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지율 국민이 80% 가까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국정 운영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아우르는 지지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야당이 조금 대통령에 호응한다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에 호응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면에서 함께 지지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꿀먹은 먹으려 드리세요?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꿀이 맛있으니까.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한 숟가락 더 이게 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방송 배가 산으로 갈까 봐서 그러는데 예. 산으로 사실은 가세요. 제가 막 끌어내릴 테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국가 부채만 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 부채 그다음에 공공 부채 가계 부채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만 해서 국가 부채가 200조 가량이 증가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가 대략 한 400조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게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게 대략 한 170, 80조 재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부자 증세를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한 30조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은 보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영속적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다 물려줄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5년 동안에 한탕에 그냥 다 분탕 지르고 가버리겠다. 물론 이제 그런 의사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가 필요한 세대라든지 영역에 대해서 복지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예. 우리가 최적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젠가 어디까지인가 부자 증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과연 되는 것인가 예. 그런 부분이 좀 냉철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고 있고 너무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고 사실은 감당 불가능한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지금 증세 문제까지 갔어요 이제. 아유 또 미소를 먹으면서 레이저 한번 쏘셔야죠. 그 아까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지지율 이야기했는데요. 예. 두 분은 또 고향도 같아요. 대구. 예, 되면 같은- 되고 안 되면 예. 되고. 그러더는데 저는 이 높은 지지율이 정말 문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오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레이저 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역대 우리가 통계를 이래 보면은 초기 정부 때 정권 초기에 너무 지지율이 높았던 거는 마지막에 가서는 너무 나쁜 걸로 결론이 났고 오히려 지지율이 중간쯤 되는 것이 잘 가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비교적 저 당을 떠나 가지고 잘 했는 데가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 때가 예. 취임 100일 때 한 60% 정도 돼 가지고 퇴직할 때도 한 40% 정도 됐어요. 물론 뭐 아드님들이 다 구속되고 하는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런데 와이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집권 초에 91%까지 갔었거든. 이거보다 예. 더 높았습니다. 100일 차에 83%. 예, 그래 되고 91%까지도 간 예. 적이 있었는데 나갈 때는 그냥 제기도 부끄러울 만큼 이래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권 초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은 정권들이 마지막에 정권 문제가 국가 자체를 거의 거들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이 지지율 거둬 99%까지 지지율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 너무 잘했는가 에바 페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브라질 룰라. 예. 그리고 또 그 파판드레우 그 그리스 총리 나라 다 거들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가 물론 이분 지금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칭찬드렸는 소통 예. 형식적인 소통은 좋습니다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퍼부어 가지고 유지되는 지지율이 장기 계속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여기 어디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 상황에서 결국에는 어딘가는 딴 데서 돈이 나와야 되고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게 되는 거고 그다음 정부에서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5년 정부 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장기 지속 가능한 재정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아까 그 뭡니까 이재정 의원님이 뭐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재정 부담에 있어 가지고도 현재 복지 체제를 가만 놔두면은 노령화 때문에 우리 그 2030년 되면은 예. 국가 재정의 규모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세금 부담률이 한 18%인지 19% 되는데 지금 현재 복지 제도만 그대로 둬도 그게 이게 23%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OECD 평균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복지 제도.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 그 기자회견 한 번 할 때마다 30조씩 퍼버대기 어허. 시작하면은 절대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너무 이제 저기 이 아르헨티나, 지지율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예,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까지 그리스 갔다가 이제 그래서 다시 서울로 와야 돼요. 그래서 예. 우리 예를 들면은 와이스 정부 때 같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지율 높은 정부는 이상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지지율 높은 거는 그다음에는 반드시 그냥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나라를 국가를 대부분 다 거덜냈다. 거덜냈다. 자 자연스럽게 지지율로 갔는데 아, 지지율이 네. 계속 고공행진이에요. 저는 되게 형식적으로 지금 분초를 제고했는데요. 그러면 두 분 합쳐서 공격 포인트 쓰셨으니까 제가 한 7분 30초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내만 그건 그럼에도 말만. 불구하고 끝날 조금 때까지 계속 하셔요. 양보해드리겠습니다. 지지율 얘기하셨는데 사실 80% 가까운 지지율이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것이 과연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도 너무 이렇게 교조적으로 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권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주시지만 이렇게 고공행진의 지지율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서 고공행진 지지율은 당초 국민들에게 선거 기간 동안 밝혔던 적폐청산과 아하. 개혁의 의지를 반드시 관철시켜라.
우리가 밀어줄게 하는 그런 국민적 의지가 담겨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재원 대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이것은 야당으로서도 그리고 여당 의원으로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야당 의원님들한테 조금 서운한 점은 또는 국민들이 염려하는 점은 뭐냐면 재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당초 이 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본도를 이제 전말시키는 거죠. 본말을 전도시켰다. 전도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정책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 문제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예. 공무원 증언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누구보다 열띠게 외치셨던 분이 바로 새누리당이고 국민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레임 뭐냐면은 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공무원 철밥통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지금 공무원들을 국민을 예. 위해서 봉사하고도 과로에 스스로도 못 다스리는 공무원의 책임으로 몰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의 정책 토론은 좀 지양했으면 알겠습니다.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채널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100분 예. 토론되고 있어. 예, 정치 쇼거든요. 예능을 던졌더니 다큐로 받고 있어. 이게 채널 돌아가는 소리 막 들려요? 청취율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카이 좀 출동! 집에 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 다 오는데 말이 어려우면 네. 청취자분들이 돌려요. 네. 말씀 좀 막 베네수엘라까지. 아니 뭐 어쨌든 돈 좀 아꼈어. 돈은 그렇죠. 돈 좀 아꼈어. 예. 그리고 얘기하면 좀 있는 그대로 좀 비판하지 왜 다른 돈 얘기만 자꾸 해. 네. 이거거든요. 지금 이재정 의원님이. 아씨 니들이 정권 잡았다 그렇게 생색낼 거야. 아이씨 알아들었다. 예. 아하. 정권 잡았다고 생색내지 말고 어허. 곡간 생각하면서 예. 아꼈어. 그 얘기입니다. 어쩜 그렇게 잘 알아들으셔요? 쉽죠. 예. 정치 시청률 금방 다시 올라와. 다시 올랐어. 다시 돌아왔어. 자, 샵 1035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1979님. 자, 이분은 1979년생입니다. 예? 전화번호만 봐도 다 알아요. 어찌됐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1시간 생방송한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백명기님, 와우, 이재정 의원님이시다. 너무 예뻐요. 살 빠진 것 같아요. 빠지셨어요? 아니요, 찌고 있어요. 여의도 법에는 특별히 살찌게 하는 게 있어요. 재정을 올리는 중이에요? 예산을 올리는 중이에요? 어떡하십니까? 조진주님, 유해진 닮으신 김경진 의원님, 정치쇼 오셨을까? 스카이정 페이지예요. 유해진 씨는 이번에 택시 운전사에 나오셨던데. 그렇군요. 예. 저도 택시. 김경진 의원님의 고향. 그렇습니다. 아하. 8432님, 정태옥 의원님, 처음엔 북구북구 하셨는데 말할수록 강력한 발언들.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예. 웃으면서 때려요, 보면. 박민자님, 정말 정치에 관심 없었던 30대 주부였는데 일하면서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자, 지지율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씩 덧붙이고. 지금 그 70, 80 계속 고공행진이야. 저기 70, 80. 좀 부담되시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 지지율이 지금 한 자릿수밖에 안 되니까. 너무 솔직하시다. 한 자릿수예요? 죽을 맛이에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 이게 아니 70%에서 진행자가 일부러 국민의당 괴롭히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국민의당 안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바로 거꾸로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나오신대요? 몰라요. 묻지 마세요. 정태욱 의원님 아까 지지율 얘기하셨는데 예. 곧 꺾어질 거다? 아니. 이 지지율이 높은 게. 부담된다? 이게 우리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 나라에 굉장히 우리 몸에도 예. 굉장히 뭡니까 이 약을 투입하면 저기 높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흥분한 상태 되면은 올바른 판단이 안 되고 몸의 균형이 깨지듯이. 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흥분돼 있는데. 지금 이 지지율이 이렇게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지지하다 보니까 정말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되고 국가의 장기 발전에 대한 생각이 없이 막내지르고 있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위험할 수 있겠다. 거의 국가 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되고 아까 이재정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자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다 토론이 할 수도 있고 따져봐야 될 문제 있고 찬반이 가를 수가 있지만. 근데 김경진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그렇게 가져와라. 우리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겠다. 대통령 뜻대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그것도 있는데 저런 문제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선배님 의견하고 일치하는 게 가령 지금 신고리 오리고기만 해도 1조 6천억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산자부 장관 취임할 때 탈핵을 2079년까지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거 신고리 오리고기 준공해도 2082년이에요. 그러면 탈핵 3년을 앞당기기 위해서 1조 6천억이 들어간 것을 한 방에 밀어버리겠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위험할 점들이 수 있다. 많아요. 그것이 알겠습니다. 바로 그 높은 지지율에 취해가 있다라는 정 의원님, 점에서 그 중요한 얘기는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여의도 UFC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순서에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벼랑간 100분 토론이 됐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고 계시고. 자, 여의도 100일 여야가 뒤바뀌었다? 아, 지금 세 분 다 초선이신가요? 예. 그럴듯하네요. 돈이 쓰이게 할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또 뭐 자원 마련, 재원 마련 얘기하셨는데 외신도 평가하더라고요. 그 부자 증세, 고액 예. 소득자 증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지율 국민이 80% 가까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국정 운영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아우르는 지지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야당이 조금 대통령에 호응한다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에 호응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면에서 함께 지지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꿀먹은 먹으려 드리세요?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 꿀이 맛있으니까.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한 숟가락 더 이게 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방송 배가 산으로 갈까 봐서 그러는데 예. 아니, 산으로 사실은, 가세요. 예. 제가 막 끌어내릴 테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예. 국가 부채만 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 부채 그다음에 공공 부채 가계 부채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만 해서 국가 부채가 200조 가량이 증가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가 대략 한 400조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게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게 대략 한 170, 80조 재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부자 증세를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한 30조 된다는 거예요. 자, 스카. 어떻게 예. 봤을까? 뭐 좋은 거죠, 뭐. 아니 근데 예. 이제 그 우리 정 선배님 개인적으로 대학 선배님이세요. 아, 그래요? 예, 예. K대. 오. 예, 대학 선배님이신데 정 선배님 말씀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재원 대책 문제인데 실은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 셋이 또 저희들 책임이기도 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 정부에서도 가령 건강보험 보장성을 뭐 3,800개를 더 추가로 확대하고 뭐 이것저것 다 확대하고 기초연금 뭐 이렇게 늘리겠다 또 아동연금 주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연말에 예산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회에서 오케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근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게 장기적인 재원 대책상 또 세금 걷는 어떤 플로우 차트로 봐서 이거 불가능하다 싶으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가 대통령 심의를 하는 권한이 과정에서 있잖아요. 예, 당신 생각은 틀린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재정 추계 예측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지난번에 그 일자리 추경이라고 지금 11조 내놨을 때 그렇죠. 이게 무슨 일자리냐. 그리고 이게 도대체 그 일자리를 그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국가 재정에 장기적으로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냐. 아이들 또 창업정신이라든지 이런 데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냐. 국회에서 많이 잘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비비에서 갖다 쓰라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국회의원의 권한으로서 통제를 하면 되고 잘 했는 데가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 때가 예. 취임 100일 때 한 60% 정도 그랬죠. 돼가지고 퇴직할 때도 한 40% 정도 됐어요. 물론 뭐 아드님들이 다 구속되고 하는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런데 와이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집권 초에 91%까지 갔었거든요. 이거보다 예. 더 높았습니다. 100일 차에 83%. 예, 그래 되고 91%까지도 간 예. 적이 있었는데 나갈 때는 그냥 제 얘기도 부끄러울 만큼 이래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권 초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은 정권들이 마지막에 정권 문제가 국가 자체를 거의 거들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이 지지율 거둬 99%까지 지지율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 너무 잘했는가 에바 페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브라질 룰라 예. 그리고 또 그 파판드레우 그 그리스 총리 나라 다 그들 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가 물론 이분 지금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 칭찬드렸는 소통 예. 형식적인 소통은 좋습니다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퍼부어 가지고 유지되는 지지율이 장기 계속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여기 어디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 상황에서 결국에는 어딘가는 딴 데서 돈이 나와야 되고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게 되는 거고 그다음 정부에서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은 보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영속적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다 물려줄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5년 동안에 한탕에 그냥 다 분탕 지르고 가버리겠다. 물론 이제 그런 의사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가 필요한 세대라든지 영역에 대해서 복지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예. 우리가 최적의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젠가 어디까지인가 부자 증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과연 되는 것인가 예. 그런 부분이 좀 냉철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고 있고 너무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고 사실은 감당 불가능한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지금 증세 문제까지 갔어요 이제. 아유 또 미소를 먹으면서 레이저 한번 쏘셔야죠. 그 아까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지지율 이야기했는데요. 예. 두 분은 또 고향도 같아요. 대구. 예. 되면 대구 안 되면 예. 대구. 그러는데 저는 이 높은 지지율이 정말 문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레이저 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역대 우리가 통계를 이래 보면은 초기 정부 때 정권 초기에 너무 지지율이 높았던 거는 마지막에 가서는 너무 나쁜 걸로 결론이 났고 오히려 지지율이 중간쯤 되는 것이 잘 가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비교적 당을 떠나 가지고 국회의원 권한이 세네요.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지만 예.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역할이 예.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전체적인 어떤 이 대한민국의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예. 그걸 판단하라고 국민이 알겠습니다. 뽑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본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본론이에요. 넘어가십시오. 아니 근데 전당대회는 잘 준비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본론 얘기를 좀 들어야죠. 아니 뭐 이재정 의원님 얘기 듣고 예, 듣고. 어머 3대 1이야. 제 입장에서 3대 1이네. 네. 3대 1이에요. 네. 저는 중립 2대 1. 자 말씀하시죠. 예, 뭐 쇼통이라 말씀하시는데요. 각본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소통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님들 질문하는 방법을 잊고 계셨던 지난 기자회견들 보셨죠? 이제 비로소 기자로서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를 알아가고 계십니다. 정말 각본 없이 외교, 경제, 안보, 국방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대통령 스스로 브리핑 완벽하게 해내셨다고 보거든요. 그게 진짜 쇼통인지 소통인지는 국민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할 때마다 돈을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통을 하지 않고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거나 소통을 하지 않고 자원외교에 펑펑 쓰던 그 시절을 생각하신다면은 국민이 꼭 필요한 영역에 제대로